수요일 아침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박봉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인규 변호사의 새신랑. 저 자기 소개 시간 좀 축하드립니다. 주셔도 예, 되겠습니다. 예, 자기 소개. 새 시대를 열 새신랑입니다. 아이고. 새 시대를 연 새 시대를 새신랑. 열 새신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니 저는 당연히 네. 신혼여행,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신혼여행 안 간다라고 해가지고 아이, 설마 평소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예. 안 갔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안 가셨어요. 그 뱉은 말은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 파면 이후에 예. 뭔가 또 꺼림칙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신혼여행 제가 포기하고 저희 이제 예비 신부가 이제 예비짤 띄었죠. 이제 저희 신부랑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난 더 이걸 해야 되겠다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개헌 한번 쓰나미 훑고 가고요. 그러니까요. 또 한덕수 위헌 월권 또 한번 훑고 지나가고 예. 요거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신혼여행 안 간 보람이 있다. 가지 않은 보람을 그렇네. 느끼고 있습니다. 안 가길 지금. 잘하셨네. 안 가길 잘했어. 효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 오늘 열심히 안 가길 하겠습니다. 잘했다. 안 가길 잘했다. 예. 오늘 근데 10시 45분에 또 가세요? 10시 50분에? 그거는 이제 원래 일찍 예정된 가면- 시간이니까 늘 얘기하죠. 45분 아닙니다. 48분에. 48분에 9시에 시작하면 늦게 네. 가고 10시에 시작하면 빨리 그냥- 가고. 요거 프레임 안 좋습니다. 네. 이거 최진봉 교수님 좋아하시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알겠습니다. 예정된 시간까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시간표 다하고 늦게 대로. 오고 빨리 가고. 새 신랑 새 시대. 새 신랑 새 시대 신인규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진무 교수님 함께하고 있는데 자, 먼저 웃으면서 시작하고 결혼 축하 말씀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웃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면 선고 이후에 신난다라고 했지만은 뭐 개헌 쓰나미도 정말 말씀하신 것좀 있었고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 이거 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뭐 어떻게 만행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최지문 교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네. 슈퍼챗 릴레이 슈퍼챗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직 노종면 의원 시간에 좀 들어왔고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었고 오. 박봉규 시간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새신랑 신인규냐 헌신랑 최진봉이냐. 나이 몇 살인데 내가 헌신랑이라니요. 지금 오래된- 결혼한 지가 몇 년. 그렇죠. 구신랑. 구신랑이냐 신신랑. 신신랑이냐 구신랑이냐 한번 대결 또 슈퍼챗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여행도 안 갔다는 점을 꼭 강조해 주십시오.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지금 새 신랑 앉아 있다. 종라인 화이팅입니다. 종라인. 화이팅. 네. 결과만 기대해 꼭 이겨야 보겠습니다. 됩니다. 오늘은 제가. 네, 이길지 새신랑한테 몰표가 나올지 몰표 줬습니다. 오늘. 뭘 슈퍼챗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최진무 교수님 어제 한덕수 대행의 이 행태 네. 이완규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 미 여기까지 막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시원할 욕을 뻔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이가 안 특별히 됩니다. 듣고 싶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이게 할 짓입니까? 진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기가 뭔데 자기가 이 지명을 하는 거예요 대체? 대통령만 지명하게 돼. 대통령 예.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만 지명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대통령. 헌법에 분명히 대통령이 지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거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내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결고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네. 윤석열이 파면된 날이 4월 4일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리고 어제는 4월 8일이에요. 4일 지났어. 4일. 네. 4일 동안에 인사 검증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자기가 뭐 누구를 고를지를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과 한덕수 두 사람의 뭔가 이 연락이나 아니면 네. 교감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한 가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4일 동안 검증이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완규 이 사람한테 법제사장한테 네. 말을 전한 게 그 전날이라잖아요. 인터뷰를 이완규 씨가 그렇게 했어요. 이완규 법제사장이 언제 연락받아요? 그러더니 그 전날 연락받았다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보통 인사검증하면요, 한 번도 두 분은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해봤잖아요. 예전에 그래요. 문재인 해보셨어요? 정부터 해봤는데 종이에 사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다 체크하고 가족 뭐 주민번호 이런 거 다 쓰고요. 체크 다 해서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서 검찰, 뭐 경찰, 국정원, 뭐 관련된 기관, 뭐 세무서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증을 하려면 본인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요. 미리 네.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별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한 달 이상 걸렸어요. 그거 하는데.
근데 예. 이완규 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지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루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미리 이제 준비가 돼 있던 당연히 인사다. 그래야죠. 근데 그 이완규 뒤에는 씨가 윤석열이 있다. 그 전날 들었다고 하는 건 네. 이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검증을 했는지도 의문스러워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직접 본인이 했을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 수사해봐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뭐 지금으로서 알 수는 의혹이 없지만 강하게 든다. 퇴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퇴임이 아니지 파면당한 윤석열 네. 전 대통령과 한동훈이래 또 한덕수 총리 사이에 무슨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 한간에 흘러다녔잖아요. 헌재 재판관 뭐 물망이 오르고 뭐 하겠다는 이런 얘기 있었다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사람. 네, 그 명단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명을 했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고 그건 유법의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행위마저도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윤석열과의 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어서 이건 그야말로 파면된 사람이 인사에 개입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러면 엄청난 일을 벌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이건 진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그 뒤에 내란 숙에 윤석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캐리 정구님께서 네. 교수님이면 그날 기분이 좋아져요. 늘 감사해요라고 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제가 노종묘 의원 인터뷰할 때 슈퍼챗 안 읽어줬다고 캐리 왜 안 정구님께서 읽어줬어요? 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언급은 했습니다 제가. 추석에 선물도 받고 이런 식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꽃님께서 저는 참다 결혼 26년 살고 이혼했는데 30년 참고 살아오신 최진봉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 하실 거예요? 자기 디스를 하면서 대단합니다. 예. 교수님.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존경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눈꽃님은 거예요. 본인 디스는 존경합니다. 아니겠지만 전 이제 3일 됐습니다. 4일 되네요. 4일. 잘 눈꽃님 말 잘 들으라고. 예. 네. 잘 새기겠습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아니 근데 저는 뭐 이완규라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좀 밀어놓더라도 네. 지금 한덕수가 한 행태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중대한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덕수는 이제 앞으로 덕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강도라고 불러야 됩니다. 한강도. 한강도. 강도입니다. 강도. 강도다. 제가 왜 강도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어딥니까? 위헌을 바로잡고 이번에 심지어 내란행위까지도 바로잡음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헌법을 수호하는 곳에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임명하겠다? 모순이죠. 어불성설이고 자기 모순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마은혁 재판관 지금 재판관입니다. 오늘 임명했으니까 마은혁과 이완규를 동치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 몫을 국회가 선출한 것 그거를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한 거예요. 임명 안 한 게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위헌이라서 네. 권한쟁의 가서도 8대 0으로 깨진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완규는 뭐냐? 이완규는 대통령 몫이거든요. 대통령 임명목 3개가 있는 세 석이 있는데 세 자리 중에 하나를 지금 이완규 주겠다는 거고 네. 함상훈인가 이 사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완규를 임명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범하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고 헌법재판관 6년이에요. 차기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기관을 구성해야 되는데 한덕수 자기가 뭔데? 지가 뭔데? 그 권한을 빼앗는 겁니다. 강도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대통령이 그럼 어떤 권한으로 행사합니까?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에 대한 도전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은혁을 임명 거부한 것도 국회에 대한 도전, 국민에 대한 도전, 헌법 위반이고 지금은 반대로 이완규를 임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위헌을 지금 동시에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이자들은 이런 배경 내용을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아니 마은혁도 임명했고 이완규도 임명했는데 왜 시비를 걸어 왜 내로남불이야라는 식으로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그 고대 명언이지 않습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우리 정의의 정인데 네. 정의의 정인데 어떻게 지금 다른 걸 가지고서 뒤섞어 가지고 한덕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자들은 정말 전 정신 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헌법학회에서도 네. 이 중대한 위법에 대해서 당장 철회해라. 네. 위헌을 바로잡은 지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한덕수가 또 나대냐.
정말 나댄다고 봅니다. 이거 그대로 넘어갈 수 없고요. 네, 어떻게 해야 한덕수 됩니까? 이 한강도의 짓에 대해 가지고는요. 네. 이건 뭐 모든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직권남용으로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아, 자신에게 직권남용이다. 부여된 권한 이런 식으로 행사할 수 없어요. 네. 헌법을 파괴하는 직권남용에 전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금 직권남용 말씀하셨고 이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이 주장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한덕수 탄핵.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재탄핵을 바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 최상목 탄핵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좀 밀려 와서 틈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탄핵 문제는 어떻게 해야 아, 됩니까? 탄핵해야죠. 저는 네.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법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헌법 위반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네. 헌법에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이 없는 걸로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뭐 마은혁 재판관 같은 본인이 또 말하는 또 180도 바꿨어요. 100일도 안 되는 사이에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니까 그건 국회에 추천한 몫이에요. 근데도 그걸 임명 안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건 자기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대행이니까. 사람이다. 대행이니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소극적인 건데 사실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업무가 돌아가도록 국가 행정의 업무가 돌아가도록 최소한 행동만 하면 돼요. 네. 본인이 지명하는 건 적극적 행동이지만요. 지명을 하는 게 아니고 국회나 대법원에서 추천에 올라온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절차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추천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은혁 재판관도 마찬가지 개념. 네. 근데 3명 중에 그때는 3명 다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첫째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말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네. 적극적 행동을 해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건 소극적 행동 중이라고 못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지명을 해버려 자기가. 이게 얼마나 웃기는 행동이냐고요. 이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탄핵해야지. 탄핵해야 뭐 어떻게 된다. 하라고요? 예. 그걸 봐요 계속? 놔둬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비판 있고 역풍 있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탄핵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계속 국정을 하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 네. 선거 기간 동안 선거를 잘 관리하겠어요? 공정하게 하겠어요? 지금 한덕수 행동을 보면 선거 관리, 대선 관리 공정하게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이런 행동을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아니 정치판을 흔들려는 시도 아니에요 이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아니에요. 그렇네. 대선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려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아야 하는데 아니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고 윤석열 주장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선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부 수반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대행으로 인정 못 하겠어요. 저는 탄핵해야 한다고 봐요. 빨리 탄핵해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대선도 공정하게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어떤 일을 벌일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냥 서슴없이 해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단어를 안 쓰겠지만 신인기 변호사 말했던 한 땡땡 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계속 대행 자리에 앉혀놓으면 돼요? 강도.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한강도. 안 된단 말이에요.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강탈해버린 그러니까 강도다라는 그래서 표현을 저는 했는데 탄핵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지금 SY님께서 4~5일 딱 이틀 후련하고 일요일부터 다시 왕밤 고구마 나날입니다 하시면서 시원한 박봉규 사이다 벌컥 이렇게 그다음 해주셨는데 읽으세요. 그다음 최 교수님 팬이지만 예, 예. 오늘 오늘은 슈퍼챗은 신혼여행도 신인들한테. 포기한 제가 신변님께 양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몰아주십시오. 그러게요. 예. 물론 근데- 저에게 오는 돈은 아닙니다. 다 오마이TV에 가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 가져갑니다. 예, 네. 저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제 팬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SYY.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김태환님 슈퍼챗 주셨는데 트럼프하고 통화도 했어요. 자기가 뭔데 이렇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어제 한덕수가 트럼프와 통화도 했다고. 자 한덕수 탄핵 문제. 근데 저는 이제 예. 한덕수 처리 문제가 상당히 저는 고도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뭐 탄핵을 해도 수천 번을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덕수의 죄는 이거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직무유기. 네. 직무유기를 했고 마은혁 재판관 때. 음. 그리고 지금은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행사했어요. 이완규 임명. 네. 이거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그러니까 두 가지의 범죄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범죄 비리 백화점이에요. 한덕수는. 그래서 저는 당장 탄핵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마음으로는 정말 1000%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파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는 오히려 한덕수가 이런 짓을 하면 전 당연히 날려버려야겠다고 말을 했겠지만 지금은 국면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네. 파면은 이루어졌고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공고는 이미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를 이제 탄핵을 해서 헌재에 갔을 때 헌재가요. 한덕수가 그 전에 또 위헌 사항으로도 한번 헌재 갔다 왔잖아요. 그때는 지금의 위헌보다는 훨씬 더 적었던
적었던 거고 또 적었던 거기보다도 이미 본인들이 헌재가 한 번 한덕수를 직에 복귀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덕수를 탄핵을 넣었을 때 이게 다시 한번 또 직에 복귀될 가능성이 저는 일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들은 자기가 한번 판단했던 거를 뒤집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똑같은 재판부가 물론 사안은 좀 다릅니다만은 한덕수에 대해서 또 탄핵을 심리했을 때 이걸 만약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해버릴 때는 정말 이게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네. 전 이게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덕수를 진작에 헌재에서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복귀를 시켜놓으니까 이 지금 상황을 꼬아놓은 지금까지 거거든요. 온 거. 그 제 대안은 뭐냐면 네. 최상목 탄핵은 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상목 탄핵을 통해서 한덕수의 위헌 부분을 같은 내용이니까 저는 바로 잡는 걸 하고요. 지금 이 임명한 사안 있잖아요. 네. 이완규에 대해서는 이완규에 대해서는 저는 포인트를 새 정권이 출범하고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는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고 한덕수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이 좀 분산되는 거는 네. 좀 신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한덕수의 잘못은 당연히 형사처벌 받아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저는 새 정부가 들어오잖아요. 네. 바로 저는 한덕수 수사의 1호로 저는 착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덕수에 대해서는 내란 수사와 지금의 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까지 형을 더해서 형량이 꽤 길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노사면 선언을 통해서 네. 저는 한덕수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을 반드시 형사처벌로 그러니까 몸으로 다 때우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탄핵으로 해가지고 바로 끝내는 것보다는 한덕수가 지금 잘못한 행동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이런 여론전이 지금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는 똑같은 재판관이고 오히려 저쪽 반대 진영에서 네. 말하는 얘기에 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여론 선전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 한덕수에 대해서 뭐 탄핵 바로 탄핵 아니면 또 상황을 여론을 좀 보면서 최상목 탄핵부터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완규 지명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아야 됩니다. 그게 문제인 이거 변호사님 보시면 어떻게 막을 수 일단은 있어요? 어떻게 국회에서 막아야 됩니까? 권한쟁의를 넣기 때문에 네. 권한쟁의와 가처분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을 통해서 이 위헌성의 중대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막아주면 이완규가 이제 못 가니까 헌법재판관 막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건 뭐 정말 상정할 수 없는 일인데 네. 만에 한해 이완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 그 상황이 오면 전 이완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도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탄핵을 통해서 이완규의 직무정지를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도 최후의 수단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완규가 절대 헌법재판관에 갈 수 없도록 네.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국회가 한 권한쟁의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을 지금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저 재판관들로부터는 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기 때문에 네. 임명할 수 없다라는 헌법소원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완규의 임명을 저지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완규 어떻게 그러니까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예. 탄핵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변호사 말처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네. 일단 누구야 한덕수가 그냥 임명을 해버리면 만약에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뭐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되죠.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막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임명이 되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한덕수를 탄핵시켜야 돼요. 임명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예. 한덕수가 그 자리에 있는 한은 그런 위험성이 늘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지명을 했고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청문회에 넘기려고 하고 뭐 청문회 안 받는다 해도 막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정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임명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또 법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걸 현실로 놓고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다가 정말 그냥 뭐 이완규가 계속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빠른 방법이 한덕수 탄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이 가져올 수 있는 뭐 역풍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보다 더 우려되는 건 이완규가 임명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 상황을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거나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근데 그걸 우회해서라도 뭐 정말 이런 표현 미친 척하고 네. 한덕수 입장에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경우는 논란이 훨씬 심해져요. 복잡해지고 지금의 상황보다. 그 임명권을 갖고 있는 한덕수를 끌어내려서 임명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뭐 그 다음에 오는 인간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그런 상황은 또 예견될 수 있지만 시간을 일단 벌고 18일 전에까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뭐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당장은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탄핵이란 방법을 통해 이성을 멈춰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당장. 아까 이재명 대표 우리가 그 최고위 말씀도 들어봤지만 이게 권한이 없는 행위예요. 제가 아까 직권남용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앞에 마은혁 임명 안 한 거는 직무유기라고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기도 한데 뭐 그건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행위를 우리가 놓고 보면 권한 대행으로서 할 수 없는 그냥 자기 혼자 지금 임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무효인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스스로가.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원천 무효의 행위를 지금 한덕수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을 저도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탄핵을 통해 가지고 인용이 100% 나온다고 하면은 저도 뭐 탄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덕수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똑같은 재판부가 한번 돌려보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조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또 한 번 한덕수를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민망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또 돌려보내는 이상한 결정을 또 하는 건데 네. 그랬을 때는 한덕수한테 이건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게 될까봐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사후적인 부분을 조금 저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핵심은 그겁니다. 뭐 최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게 이완규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최소한으로 이런 모순적인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방어하는 대책들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의 결정도 예를 들면 헌재가 최소 50일에서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선 전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한덕수가 대선이 끝나기 전에 탄핵 판결이 나와가지고 돌아올 거냐 하는 부분도 시간적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지나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 헌재가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만약에 추진했을 경우에 탄핵 심판에 대해서 50일 안에 할지 또 50일을 좀 넘겨서 할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선은 이제 뭐 60일, 50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인기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런 우려들도 일단 탄핵을 하고 나서 시간이 벌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 슈퍼챗을 보니까 신인규 변호사 응원한다는 새신랑 신인규 변호사 응원하면 대리 기사님이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가을비님 트리플 탄핵이 필요합니다. 왜 심우정은 섭섭하게 빼시나요? 임명이 된다면 헌재도 사라집니다. 그냥 탄핵이 답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망가졌는데 더 망가집니다. 국민도 삽시다. 이런 의견도 주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심우정도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심우정은 바로 구속시켜야 돼요.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있거든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다 있습니다. 네. 저는 공수처의 의지에만 달려 있다고 보고 저는 지금 정도 나온 사안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우정은 뭐 탄핵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탄핵보다는 수사를 통해서 저는 바로 그냥 구속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심우정은 구속으로 빨리 공수처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런 댓글이 있네요. 이승준님께서 신 변호사님 저쪽으로 안 가실 거죠라고 물어보시는데 저요? 저쪽이 어디죠? 저쪽이 어딘가요? 어디? 국민의힘을 말하는 건가요? 국민의힘? 저는 그 보수의 종말 네. 종라인의 지금 수계이기 때문에 종라인입니다. 종라인. 종라인이다. 예, 갈 수가 없다. 종라인.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권 주자들이 정말 연달아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출마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철수, 김문수, 내일은 한동훈 다 지금 출마 선언. 어제는 뭐 이정현 전 대표도 오늘 또 유정복, 이철우 뭐 박형준 시장 얘기도 뭐 나오고 지금 뭐 나오던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 뭘 또 써왔더라고요. 보셨나요? 손가락? 아니 뭐 이렇게 손에 요 예. 손가락 있죠. 여기에 무슨 메모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일단 딱 드는 느낌은 아니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아니 쓸 수는 있는데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그 잉크잖아요. 그걸 왜 손가락에다가 하는지가 궁금했고 네.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그 전에 하필 또 손가락에다가 손가락에 또 하셔가지고 글자를 또 그 써서. 워딩이 아.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게 또 옛날에 그 MB 아바타 발언 비슷하게 손가락을 또 비추다 보니까 네. 손가락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거다라는 그 아. 발언이 또 떠올라서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4번째 대선 출마 선언인데 저겁니다. 저 손. 상당히 좀 난처하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좀 들더라고요. 회자가 되고 있어. 그 예. 뭐냐 공약이나 이런 거보다 원광대라고 써네. 원광대. 이호진 원광대. 그러니까 원광대 이호진 교수 사회 보는 사람인데 아.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써놨다 이렇게. 어렵나요? 6글자 기억하기가? 이호진 원광대, 이호진 원광대 한 3번만은 외울 것 같은데. 이호진 원광대. 저도 외웠습니다. 이호진 원광대. 원광대입니다. 원광대. 근데 더 눈에 띄는 부분 뭐냐면 원광대 대자를 네. 대통령 대자를 써놨어요. 클 대자. 뭐 대학교 할 때도 대학교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예. 윤석열이 왕자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왼손에 비슷하네요. 왼손 검지에 예. 대통령이 될 그때는 거야 여기 센터에다 하면서. 박았죠. 센터. 예. 위치가 달라요. 하필이면 또 그걸 또 대자를 저거로 써놨어요. 한문으로. 예. 한자로. 그래서 참 아니, 희한하다. 왜냐면 대자를 한글로 쓰면 획이 많은데 예. 할 땐 이렇게 그냥 대자가 아. 획이 적으니까. 획이 적으니까. 예, 효율성이죠. 나는 나 한자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한문 이 정도는 한다. 근데 정도는 뭐 다 아는 한자 아닌가요? 좀 희한해요. 희한해요. 네, 희한하죠. 희한한 상황이고 김문수 장관 뭐 사퇴했죠. 전 장관도 오늘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뭐 보고 오셨습니까? 안 봤어요. 그거 왜 봐요 그런 거를? 그 사람 출마 선언하는 걸 내가 왜 봐? 네. 내가 관심도 이순신 없어요. 장군 그 동상 그거 앞에서 뭐 있어요. 하는- 안철수. 안철수. 오늘은 네. 김문수는 김문수 국회에 국회에서요. 와서 김문수 국회에서. 국회. 예,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분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왔잖아요. 나 그러니까 예. 안철수 저분을 보면 안철수 의원이죠. 의원을 네. 보면 참 딱해요. 음. 그렇게 대통령 출마 전문 그거도 아니고 직업이 후보인가? 그러니까 직업이. 뭐 계속 나 근데 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완주한 경우도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겠. 대부분 다 중도에 뭐 나 아, 예. 완주 한 번 했죠, 한 번. 한 번 21% 했어요. 떴을 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사실은 0.74%로 윤석열이 당선되는데 혁혁한 도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본인도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책임져야죠. 어제 뭐 예. 사과는 한마디 하시던데 그 사과로 끝나면 나오면 안 돼요. 본인이 또 이번에 나와가지고 어떤 짓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나와가지고 또 막판에 또 누가 뭐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럴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무슨 면이 있다고 네. 이 다시 또 출마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김문수 하는 그분도 아니 자기는 사실은 그 전에는 뭐 한 번도 그런 거 뭐 얘기 안 한 적 있다가 갑자기 네. 탄핵 정국 되고 이 내란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인기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극우 세력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와가지고 본인이 뭐 만약에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도 걱정 많이 해요. 김문수 씨에 대해서. 그래요. 그거 걱정 많이 해요. 오. 저 사람이 후보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냥 극우 세력 빼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이러면 네. 그 사람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김문수가 후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난하게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극우의 몇 퍼센트 안 되는 그 사람들 지지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당선이 되겠습니까? 중도가 중요한데. 그렇죠. 중도뿐만 아니라 예. 합리적 보수도 지지 안 해요. 그러니까 당의 제가 볼 때는. 이미지라는 게 이제 완전히 퇴색된다는 거고 예. 김문수라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두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망했는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네.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이번에 우리가 헌법재판관 지금 이완규 자격 없다 이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당 자격 부분도 그렇고 뭐 특보단 그 대선 캠프 그럼요. 있었던 부분도 자격 요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대선에도 나올 자격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아. 전 최소한 이번 대선에 자격 없는 사람은 양두구육팀. 양두구육팀은 최소한 자격이 없다. 양두구육팀. 그럼 양두구육 구육상의 대표가 누굽니까? 김종인 대표이사. 예. 그 아래 홍보실장 이준석. 그 다음에 당시에 마지막에 M&A 했던 안철수. 아. 이 사람들은 그렇네. 자격이 없어요. 그냥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렇네. 본인들이 뭐 공직선거법상의 자격이 있으니까 나오겠다? 예. 국민들이 자격을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양두구육 해가지고 윤석열 시대를 열었던 안철수 단일화, 이준석 당대표. 네. 이 둘만큼은 저는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봐요. 윤석열 시대 끝나고 그 정부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회복을 하고 이자들도 반성과 성찰을 한 다음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이번에는 없다는 거죠. 자격 자체가. 근데 나온다고 하니 전 아마 국민들이 엄정한 심판의 몽둥이를 저는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철수, 이준석 이 두 아, 분만큼은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부자격자입니다. 부자격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로 이제 뛰니까 완주를 바라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최강욱 전 의원도 아 내가 김문수 후보 응원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던데. 그 옛날에 순대 아닙니까? 김문순대. 김문순대예요. 예. 김문순대. 네, 순대. 119.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인데. 도지코인. 예.
얘기도 나오고 막 하던데 그래서 도지 사세요. 순대와 코인. 도지 네, 사세요. 순대 코인. 저거 말이었습니다. 도지 사세요. 막 그래서 그런 내용이 뭐 SNL 이 방송 프로를 통해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회자가 옛날에도 되더라고요. 윤석열 예.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김문수가 한 워딩입니다. 저 뻘건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윤석열한테. 그거 다들 아셔야 됩니다. 뻘건 검찰청 그렇죠. 영상도 있어요. 그렇죠. 얘기했지. 그리고 어제 홍준표 시장이 그랬죠. 김문수는 탈레반이고 나는 유연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탈레반 완전히 이 원리주의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비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가 참 다이내믹할 수는 있겠다. 근데 지난번 예? 당대표 경선보다도 더 저질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경원, 한동훈 막 나와가지고 네. 공소권 취소 저한테 뭐 요청하셨죠? 이러면서 막 나경원 후보 동공 흔들리고 막 그랬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그때 원희룡 후보랑 그때는 원희룡, 한동훈 진흙탕 싸움. 현장에서 의자 들고 이렇게 하시는 체어샷 있었고 체어샷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대선 경선은 후보는 많은데 예. 이게 이제 권력의 공백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는 아. 30명인데 근데 이제 써먹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네. 망해가고 있는 정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망조다 망조. 그 네. 제가 보수의 종말, 종라인이잖아요. 종라인. 그러니까요. 이도경님도 네. 새신랑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슈퍼챗을 아, 보내주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뱀대가리님께서는 철수야 이제 진짜 철수해라 이런 슈퍼챗도 아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거는요 대통령병이라서 못 말립니다. 아, 저 고치는 대통령병.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이 고칠 없어요? 약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대통령병은 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계속 나와요. 다음번에 아직- 5번째 또 나오고 6번째 또 나오고 건강이 허락하면 7번째 또 나오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죠. 계속 8번째, 9번째 계속 나오고. 약이 없어서 약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약이 없어요. 아, 참 그렇군요. 계속 없는데 어떡합니까? 약이 신약 개발이 안 됐는데. 봐야 된다. 자 이윤희님이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내란의 밤 신인규 변호사님 덕분에 힘이 많이 됐습니다. 신인규님처럼 멋지게 국힘 탈당하는 사람들이 더 없다는 게 참 이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종말 당하는 거죠.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새신랑 네. 새신랑 좀 이걸로 프리미엄이 있나요? 이걸로 지금 프리미엄. 오늘 이겼어요. 이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이동희님이 예 최진모 교수님도 응원합니다. 신변 이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변 아, 얘기로 이뻐요. 잠깐만. 이도경님은 이거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 예. 안 이뻐해 주세요. 내가? 야 강하게 이런 키우고 식으로 있어요. 강하게 채찍질. 아니, 독수리 새끼 이거 키우듯이 보세요. 저를 항상 절벽 밑으로 무슨 소리야. 밀어버리고 계시는 이 이거 사람이- 오해입니다. 오해. 제가 이뻐해 잘못 주셔서 알고 감사합니다. 뭘 이뻐해 주세요? 내가 아,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 기도도 해주죠. 기도. 팩트입니다. 네. 그건 내가 팩트. 진짜 이 사람이 축의- 이런 축의금도 아, 보내고 그랬어요? 아, 팩트. 축의금도 정말. 보내고 아니, 이런 이거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교수님 신인규 감사합니다. 변호사. 저도 진짜 딱 가야지 했는데 못 가서 예. 어떻게 했는데 아. 청첩장에 뒤에 스티커로 계좌번호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시구나. 오, 스티커는 예. 저희 신부랑 같이 밤새 붙였습니다. 밤새 간의 수공업으로 꼼꼼하시구나. 저희가 예. 떼서 붙였습니다. 보고 아유 아유, 잘하셨다 감사합니다. 생각도 들고요. 잘 살겠습니다. 네. 예. 그 오늘 또 이제 가볼 시간이 있다. 가볼 시간이 됐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방송 가지 마시고요. 네. 신혼여행을 떠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예. 정어리는 제가 연락 한번 드려서 이제 신혼여행 가신다고 못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출발한다고. 예. 뭐 네.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자, 신인규 변호사 보내드리고요. 예. 저희가 또 새신랑 신인규 변호사 뭐 저 정말 신혼여행도 못 가고 신혼여행이 가장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네. 중요한 이벤트고 세레모니인데 그것도 못 가고 나라 생각에 나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 네. 저희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최재문 교수님과 남은 시간 또 뭘 함께 남은 시간이요? 이제. 슈퍼챗을 주고 계시지 늘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예. 10시에 시작하면 일찍 가고 네. 9시 시작하면 늦게 오고. 이 신인규예요. 이뻐해 주세요. 이도경님이 슈퍼챗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뻐해 주세요 좀. 이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국민의힘의 이 모습 행태를 보면 윤석열과 끝까지 함께 간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런 것 윤석열도 관절이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네. 뭐 11일 빠진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게 며칠이나 지겠습니까? 아니 이게 네. 저는 그래서 이건 국고 손실죄예요. 국고 네. 손실죄.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들 오면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야 됩니다. 저는. 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대통령에서 파면이 됐잖아요. 네. 명예롭게 나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예우도 다 박탈이 됐어요. 그렇죠. 박탈된 사람이 왜 거기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대체? 음. 남의 집이 지금 점거에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 불법 점거.
그러니까 세금을 유용하고 있고요. 공금 세금 횡령, 유용. 그다음에 공금 횡령. 국고 송실 네. 이거 다 처벌받아야 되고 네. 그런 행위를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뭐요? 본인이 취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 0시까지가 그 임기예요. 그리고 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국고 통수권이. 그리고 취임식이 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취임식 전날 국군 통수권만 넘어가는 거지 대통령의 직책은 그 다음까지 있는 거예요. 취임식에서 이 취임식 하면. 그렇죠. 근데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어요? 당장 비워라. 나가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뭐 당장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잤어요. 호텔에서 그날 아시잖아요. 네. 아니 그 전임 대통령한테 그따위로 행동을 해놓고 자기가 뭔데 지금도 앉아서 거기로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어요.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파면되는 즉시 나와야지. 어디로 가든 그게 뭔 상관이야. 무슨 뭐 준비가 되고 안 되고가 뭔 의미가 그냥 있냐고. 나와서 호텔로 가야지. 자기 호텔로 가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호텔에 있었잖아요. 하루를. 그 다음날 강제로 아니 최소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취임식 하기 전까지는 있고 거기서 취임식 하고 떠나게 만들어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말입니다. 근데 말이야 취임식 전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쫓아낸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런 인간이 자기는 버티고 앉아가지고 왜 관저에서 계속 있는 거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에. 또 관저에서 일하는 분도 다 공무원 신분 아니에요. 네. 왜 공무원을 사적으로 활용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장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 다 저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증거인멸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지금 관저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 많았잖아요. 스크린 네. 골프장이 있니 뭐 사우나. 사우나가 있니 등등 예. 이런 논란들 그거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 그러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뭘 수가 하고 있는지 알 없으니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알 수 없는데 그런 의혹이 들잖아요 지금. 네. 혹시나 거기 앉아가지고 관저 공사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관저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메모도 있을 거고 네. 비화 관련된 것도 있고 비화폰 서버. 서버 예. 같은 것도 그거 다 증거 인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앉아가지고 그 전까지 제가 볼 때는요 극우 유튜버들의 유튜브만 보니까 주로 기각될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거야.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통령 복귀하는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하면서. 근데 갑자기 아, 탄핵이 되니까 이제 그 사이에 증거 인멸 못한 거 증거 인멸하고 있다는 생각 의심이 들지 않냐고요. 그러면 이것도 더 웃긴 건 검찰이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파면된 사람이 거기 안 들어앉아 있는데 지금은 압수수색해야지. 당장 했었어야 돼요. 지난번에 못했잖아요. 비화폰 그렇네요. 서버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 왜 안 해요? 아니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이나 경호처가 막아가지고 못한 거 이번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경호처 25명만 경호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렇다고 하면 경호처에서 이거 막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압수수색 해야지. 언제 또 증거인멸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걸 그냥 가만 놔두는 것도 너무나 웃기는 거잖아요. 윤석열의 태도도 웃기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태도도 웃기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이. 네. 그러니까 파면 이후에 윤석열이 이제 파면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 해결됐다. 말이 안 이거 되는 절대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럼요. 아닌 거고 지금 한덕수의 어제 이완규 지명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이 계속 관저에 남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세금으로 예. 또 밥 먹고 뭐 먹고 그러고 뭐 하고 있겠지. 있겠죠. 전기 쓰는 것도 안 돼. 물과 전기 쓰는 것도 다 세금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아니 거기서 유튜브 보는 그 전기, 그렇지. 그것도 와이파이, 다, 맞아. 그것도 다 국가 세금이에요. 무선 인터넷.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국가 거 아니냐요? 본인이 가져간 거 빼고는 전부 다. 네. 아니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 개 사료값 가지고도 얼마나 시비를 걸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했던 걸 생각하라고 진짜 본인은 남한테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나 몰라 하고 11일까지 무슨 소리예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댓글로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 네. 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뭐 소송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네. 날로 계산하지 말고 시간 시간 계산해가지고 계산해야지.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 전기 차단해야 돼요. 수도도 그렇고. 청구해야 된다. 네. 수도 전기 차단은 네. 퀴즈쇼님의 댓글도 있고 단전 단수 난방통신 다 끊어야 된다. SY님의 댓글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심우정이 있고 행정도 한덕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경제는 최상목이 있고. 진짜. 그러니까 내란 이 동조 세력들 의혹을 갖고 있는 받고 있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입건된 그 자리에 상태예요. 있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친이 구태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압하기가. 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 그렇죠. 윤석열만 파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누구야 한덕수도 조사받고 왔잖아요. 한번. 그렇죠. 지가 조사받고 온 주제에 어디다 대고 헌법재판관들을 지명을 하냐고요. 저는 자중하고 있어도 모자랄 바에요.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란 동조범으로 처벌되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자기의 생각, 자기 신분을 생각하면 네.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돼. 지금도 국민의힘 주장만 받아들이고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하라면 거부권 행사하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할 행동이냐고요? 아니 권한대행이라니 소극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행정부가 돌아가도록 하는 일만 하면 돼. 네. 지가 뭔데 지명을 하냐고요? 이런 일을 버젓이해요. 그리고 나서 뭐 여야 의견을 다 들었대. 무슨 여야도 있지도 않고요. 일단 여야가 없어. 지금 여당이 어디 뭐예요? 대통령 다른 때는 여당이 어디 있어? 네. 입법부지 입법부. 입법부의 주장 뭐 의견 들었다고 뭔 의견을 들었는데요? 국회의장도 반발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재명 이제 전 대표가 되면 전 대표도 반발하고. 네. 국회의원들이 다 반발하고 있는데 뭔 얘기를 더 국민의힘 얘기만 들은 거지. 국민의힘만 칭찬하더구만. 누구 얘기만 듣고 있냐고 지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 내란 종식을 외쳐야 된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방금 예. 법사위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한덕수 이게 대통령 목세 재판관 지명 불가하다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법적인 대응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김정한 변호사가 다시 또 가처분 신청 이거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걸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시민사회 또 법조계 국회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안도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탄핵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일부 또 보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뭐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대선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덕수 탄핵시키면 대선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이 패배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찌 보면 한덕수를 이 탄핵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역풍이 불 거예요. 그렇게 계속 놔두는 것에 오히려 그렇게 역풍이 봅니다. 불 거다. 내란 세력들을 진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네. 할 수 있는 법안 중에 탄핵도 하나의 카드예요. 그 카드를 왜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발의한다고 봅니다. 발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있어요. 국회 법사위 네. 현장 오마이TV가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완규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일관된 정신이다. 동의하냐? 이런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 처장이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는 동의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의견이 있고 일부가 있어서 그걸 적용해요?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 기억나시죠?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었어요. 박근혜 때 박근혜 탄핵되고 그때 임명 딱 한 명 했습니다. 누굴 한 줄 아세요? 대법관이 추천한 거라고요. 대법에 추천한 것만 했지 대법원장이 추천한 것만 했지 그 대통령 지명 몫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안 했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맞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소수 의견이 있다고 칩시다. 그 소수 의견만 받아서 그걸 해요? 그게 잘 된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겁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나 이완규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네. 그러면 소수의 의견들이 있다고 그 소수 의견 따라서 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도 얘기했잖아요. 국회에서 통과시킨 세 사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때 대행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할 수 있는 거야 소리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거꾸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요. 네. 100일 만에 뒤집은 거예요. 창피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소위 권한대행이라고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100일 만에 자기 말을 뒤집으면서 얼굴이 창피하지도 않는지 모르고 후한무치예요 진짜로. 우리 같으면 못할 것 같아. 내가 100일만 전에 했던 거 다 기록에 남아있잖아. 아니 그 남아있는 얘기를 뒤집으면 완전히 180도. 맞아요. 이게 무슨 뭐 교수님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교수님은 한결 같으세요. 저는 못해 그렇게. 한결 같으십니다. 한결같지. 한결 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죄송합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끝나고 봅시다. 끝나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최준문 교수님 그래요? 오늘 또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저희가 항상 최준문 교수님 또 신인기 변호사 다른 오마이TV 출연자 패널들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내란 종식후에서 계속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